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도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르는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졌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이젠 좀 과거같이 계속 상승만 하지 않을 거다, 좀 조심하자 하는 생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이 끝날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관련된 관련 서명을 한 후에 조금 이제 재차 반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0.51%고 나스닥은 플러스 0.35%, S&P 500은 마이너스 0.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1.5% 이렇게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2% 정도 밀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매도 측에 서면서 거기에 밀리면서 지수는 이제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외국인이 좀 샀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93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이 1,318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이 1,83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3,200은 그래도 지키면서 3,210.01포인트, 어제보다 0.5%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코스닥은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섰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폭을 좀 키웠지만 다시 또 지수가 밀리면서 그냥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10포인트 선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5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2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75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09.27포인트, 어제보다 0.4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이제 지금 상승 쪽으로 좀 지금 상태에서 좀 벗어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어제랑 비슷합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잡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수급이 재료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좀 의미 있는 재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89원 10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팔고 기관이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팔고 기관이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기아, 이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파마리서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하고, HLB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고,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쪽이 반도체 밸류체인, 거기 온디바이스 AI, 낸드 플래시 쪽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쭉 있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소재 장비까지. 그래서 이 반도체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안정화돼 가는 섹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우선.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도 일단은
우리 그 반도체 회사들이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제 관세 문제도 최애국 대우를 받을 거고, 근데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이 테슬라, 인텔에서 퀄컴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가 아주 골칫덩어리였잖아요, 삼성에. 이게 이제 해결되면서 뭔가 삼성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는 뭐 아직도 SK 하이닉스가 계속 강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가 조금 정리돼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업 쪽의 비료 뭐 이런 거는, 농업 비료 이거는 어차피 수혜도 많이 났고 이런 쪽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해서 뭐 건설기계라든지 복구 관련 주식들,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이 곧 만난다고 계속 외신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만나서 뭐 얘기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원 엔터도 요새 며칠째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관광객 기대를 해서 카지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수혜 많이 났으니까 그 관련 복구 관련 이제 재건 관련 건설,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을 못 찾고 좀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증시 밸류업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뭔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려고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시장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그 수출 핵심 중에 하나인, 그리고 가장 큰 반도체 부문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정리돼 가는 모습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서 잠시 한눈 팔다가 SK 하이닉스한테도 한 방 먹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끝에 이제 테슬라, 애플, 파운드리 가져오게 된 거고, 조금 전에 기사 이제 보내드렸지만 퀄컴도 또 따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도체 관세를 결정하든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계기로 또 다시 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우리한테는 근데 그건 트럼프가 고마운 게 아니라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죠. 반도체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미국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어라. 그래서 뭐 TSMC도 짓고 우리 삼성도 짓고 SK 하이닉스 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좀 난리가 났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도 한번 해볼 만은 한 거죠. 우리 자동차도 해볼 만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거, 이거의 핵심인 게 뭐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속도감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이게 새로운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는 매매원 측에 준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2차 전지도 그런 기대는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주요한 섹터들이 점점 이제 안정은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계속해서 이게 시장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선언했고, 그 상징적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코스피 지수 5천 시대. 근데 이 코스피 5천 시대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 그 관련 세제 문제가, 그러니까 배당세 분리과세라든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게 밸류업하고는 반대의 역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을 보내겠다는 5천을 가게끔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게 또 이런 상태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요. 뭐 옛날처럼 하든지 뭐 다시 돌아가든지 그러면 또 시장이 비록 악재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이 대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도 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시간을 계속 흘러버리면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친 거잖아요. 시장이 마음을 다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대주주 요건 이게 원래 10억이었던 거 윤석열 정부 때 50억 갔던 거를 정상화 10억으로 시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때 지수 5천 간다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5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죠. 근데 이게 주가 오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감세해 주는 거를 막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이 있는데, 적어도 그 주식시장에 대한 겸손함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운 데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전 평생을 했는데도 잘 모르고 어려운 데가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주가 빠지는 거랑 관계없고 하루 이틀 빠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운 거면 과거에 누군들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하려면 굉장히 자기 생각, 자기 정치적 아집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진짜 깊이 생각하고 제발 부탁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주가가 빠지면 정권을 잃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느 국가거나 신경을 쓰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 안 했던 주가지수 5천 간다 얘기해놓고 후속적인 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거짓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혼돈에 빠지느냐 하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자꾸 불안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기습적으로 뭐가 확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하던 업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상한가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종목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저걸 놓쳤네 이렇게 하면 점점 불안해지고 근데 그 불안이 이제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실수를 해요. 그 불안 때문에 주식 매매에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저런 거 사갖고 갑자기 돈을 벌었다는데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는 요새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얼마 버는 거 이거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상대평가,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남과 비교하면 쫓기게 되고 쫓기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서 인베스트먼트 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다면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안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 다 때려야죠. 근데 이제 많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 내 거 이거 신경 쓰는 겁니다. 남의 거를 더 신경 쓰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주식을 살 때 남들이 내 돈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남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슬곤생에 제가 장철웅 잘 모르는 가수일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의 OST 주로 부른 가수인데 촛불이 흐르는 연가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사랑 노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대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 God, Jesus, Lord 뭐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올렸으니까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말도 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